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 전국의 폭염위기 경보죠. 경계 단계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원주 지역 33도를 웃도는 더위가 기선을 부리겠습니다. 또 오후 한때 내륙 지역인 5에서 많은 것은 60mm 이상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또 태풍 예어리가 일본으로 향하면서 우리나라는 이 태풍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내일까지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기선을 부리겠고요. 수요일부터 다시 또 장마 전선이 활성화되면서 비 예보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농촌교육자원관이 개소했다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 시내의 유일한 고속버스 터미널이죠. 이 갑자기 부지가 매각을 하면서요. 부지를 매각하면서 이 인구 40만 명을 바라보는 도시에 이 고속버스 터미널이 당장 좀 어떻게 해법을 모색해야 될지 고민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좀 전반적으로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면서 내년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실질 임금은 이 최저임금 9,620원의 주휴 수당을 포함해서 11,544원이 되었습니다. 이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던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보다 460원 인상키로 의결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강원도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7월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이 도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에 폭염과 마른 장마로 인한 가뭄 등으로 채소값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또 앞서 지난 5월에 도내 식품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8.1%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민 경제 생활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전기, 가스 요금이 이달부터 줄줄이 인상되면서 물가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횡성군청의 군수실이 41년 만에 1층으로 옮겨졌습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임기 시작 첫날인 지난 1일 보훈공원에서 충원탑 참배를 마친 뒤 군청 1층의 정문 입구에서 왼쪽 편에 마련된 군수실로 처음 출근했습니다. 군수실 1층 이전은 김 군수 선거 소통 행정 공약 1호로 이 군수실은 전면 유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농촌자원교육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원주 지역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농촌자원교육관 문을 열었는데 이게 어떤 시설입니까? 네, 얼마 전 원주 농촌자원교육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우리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흥흥면에 위치한 원주 농업기술센터 안에 설치가 됐는데요. 음식연구실과 직물연구실, 전시실, 회의실, 하늘정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가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시민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약 3,000명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시설을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서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기존에 원주 농업기술센터가 있었는데요.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농촌자원교육관은 농업기술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는 시설이 워낙 노후화됐고 또 좁아서 인원 수용에 큰 제한이 있었습니다. 또 이론 교육을 진행할 공간이 없어서 다양한 연구와 교육을 추진하기에는 제한적이었는데요. 이제는 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또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공간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원주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박서정 주무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농촌자원교육과는 이렇게 농특산물을 활용해가지고 연구 활동을 하거나
그다음에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된 교육관이고요. 또는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음식연구실, 직물연구실, 그다음에 전시실, 하늘정원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연구나 교육이 좀 다양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구성을 해놨고요. 면적은 한 385제곱 정도 되고 한 지상 1층 규모로 저희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 농특산물을 활용한 연구나 교육이 목적인 만큼 교육 효과를 통해서 농업인이나 농가 소득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주로 이제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것인데 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농업인 연구회를 주축으로 농산물을 활용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요. 또 농촌일이 적은 농한기에는 여성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촌 여성 실용 교육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요리와 제과, 전통주, 천연 염색 배우기 같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농촌일이 적은 농업인들이 또 새롭게 일상을 풍족하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 접수는 매년 10월에서 11월 진행하고요. 또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데요. 원주 농업기술센터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신청 접수 안내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이때에 맞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박서정 주무관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에서는 농산물을 활용한 교육뿐만 아니라 농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연초 1월에 저희가 다양한 농작물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 교육이라든지 농업인 대학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생산물을 판매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농업도 정말 농업인들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때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농업인들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운영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시설은 농가와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가장 큰 목적으로 생긴 만큼 더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농산물을 활용한 교육 진행 외에도 농업인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웃음 치료와 장수춤처럼 농업인의 건강을 도울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니까 소식 관심 가지고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성 농업인 단체 생활 개선회를 통해서 농촌 여성 리더도 육성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원주 농업기술센터의 농촌 자원과로 연락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신설된 농촌 자원교육관 실제로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또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시 단계동에 위치한 고속버스 터미널. 이게 정말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동부고속이요. 경영난을 이유로 부지를 팔았고 몇 달이 지났는데 새롭게 부지를 산 소유주가 터미널 퇴거를 요청하면서 원래 7월 1일부터 임시 정류장에서 승하차를 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정말 그런 상황인지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합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비판한 원주시 번영회의 박동수 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박동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좀 근황부터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이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하셨습니다만은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하셨고요. 지금 어떻게 요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요즘 본업에 충실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 본업이라면 이제 변호사 업무가 있으시고, 업무하고 또 우리 예. 원주시 번영회 일도 꼼꼼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네, 이 원주시 번영회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들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오늘 주제되는 일부터 시작해서 네. 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그 부분이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 먼저 저희가 알려드리는 입장에서 일단 노력하고 그다음에 대안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고속버스 터미널이 없어지느냐. 그리고 도로에 정말 뭐 일반 버스 정류장처럼 간이 그 정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임시로 승하차를 한다. 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궁금해하고 계신데 예.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된 겁니까? 예, 이제 뭐 우리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 사업자 주식회사 동부고속이죠. 네. 예, 여기에서 부지를 이제 매각함으로써 이제 일이 발생됐고요. 물론 그쪽 입장에서는 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뭐 매각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네. 이 부지가 일반 부지가 아니고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터미널 부지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그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팔은 그 상대방 매수자죠. 매수자는 그 서울에 있는 모 투자 그 부동산 신탁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운영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회사에다가 매각을 하다 보니 네. 지금 시민들의 발인 고속버스 운행이 네. 좀 막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그 불편이 시민들의 발을 묶는 네. 그런 결과까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끝나고 제가 이제 서울 쪽에 오늘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고속버스를 타러 가야 되거든요. 예. 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래 그 고속버스 예, 터미널 가면 아마 되는 건가요? 오늘까지는 예, 기존의 예. 터미널로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 원래는 제가 그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7월 1일부터 이제 그 임시 정류장에서 이제 승하차를 한다라고 그랬었는데 아직은 예, 그렇지 임시 않은 겁니까? 정류장 사용 자체가 지금 승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찰 쪽에서도 여러 가지 그 사용상의 문제나 안전 문제 또 그 지역이 원충 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네. 그 법적으로 맞지 않다 아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일단은 지금 기존의 터미널에서 지금 승하차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데 아마 저 같은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원주 시민 전부 다 그렇죠. 예, 고속버스를 타려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말 이런 궁금증을 왜 가져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예. 이게 그 지난 2월에 이 부지가 매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좀 그 전체 거래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예, 원래는 이제 분양받을 당시에는 약 87억 정도. 네. 당시에 주변이 이 지역이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지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됐었는데 네. 터미널 부지로 이제 용도가 정해져서 분양받다 보니 주변보다 한 40% 싸게 네. 한 60% 선에서 분양을 받았죠. 네. 그 이후에 한 지금 2002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고 20년 지난 이후에 한 8배 정도의 차액이 발생됐죠. 한 700억 정도. 700억 정도. 예, 700억 정도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00억에서 800억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700억 정도에 예, 매각이 된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동부 뭐 기업이 이렇게 좀 많이 좀 자금 사기 힘든 건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2월에 이 거래가 이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벌써 서너 달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뭐 아무런 뭐 정말 이전 예정지를 알아보지도 않았고 갑작스럽게 일이 이제 터지면서 임시 정류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상황인 것인데 뭐 어떤 사전 뭐 작업이라든지 준비라든지 또 원주 씨와의 소통 문제도 역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원주시는 매각 후에 알았다. 네. 뭐 이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또 매도인은 뭐 사유재산이니까 뭐 매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고 또 매수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샀으니까 뭐 퇴거 요청한다 이렇게 이제 삼자 각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매각할 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네. 적어도 이게 터미널 부지고 이제 시민들이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장소기 공익적인 장소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또 그 관리기관이 원주시와 사이에 매각을 하되 네.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대체 부지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뭐 어느 정도의 그 임대 관계로 인해서
운영은 계속하겠다.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우리는 뭐 사유재산이니까 팔았다, 뭐 샀다, 우리는 몰랐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답변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자 공의 우리가 좀 법적인 책임까지 한번 물어볼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용도가 터미널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뭐 건물을 짓는다거나 여러 가지 그 개발을 한 데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죠. 예, 용도 제한을 받죠. 근데 그 터미널 부지에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지금 이 부지의 활용 방안이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점에 이제 맹점이 있고 네. 아마도 그 점을 노린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추측이 되고 있는 어떤 걸 바죠. 노린 걸까요? 예. 왜냐하면은 자 이제 매도 매수를 해서 소유권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매수인은 터미널 사업자한테 일정 기간 임대를 줘서 운영을 일단 하게 했죠. 네. 그게 불과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6개월짜리는 없습니다. 네. 예, 이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고요. 그러니까 2월에 거래가 2월에 완료되었고 거래하고 오늘 이번 7월이니까 7월 6개월 내에 6개월도 채 안 됩니다. 한 예, 4개월 정도? 예. 예, 이 정도로 해서 이게 그 퇴거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거는 이 일반 상식적으로 봐서도 이건 뭐좀 이해가 되지 않는 네. 부분이 있고요. 지금 용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네. 만약에 이제 우리 그 원주시에서 뭐 지금 새로운 터미널 부지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터미널이 운영하게 되면은 고속버스 터미널가 우리 원주시에 두 군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쪽에서 고속버스 터미널이 운행하게 되면은 현 부지는 목적 그 용도에 맞는 목적이 상실하게 되겠죠. 네. 그럼 터미널 용도에서 상실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변경 용도 변경 요청이 가능하죠. 아, 용도 변경 그러면은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겁니까? 만약에 새로운 부지가 그런 확보되면요. 상황을 아마 보고 예.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좀 복잡해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라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터미널 이전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나 부지 매입이나 이게 완성되려면은 네. 최소 몇 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럼 적어도 뭐 한 5년, 10년 정도의 임대차 계약은 그렇죠. 체결하고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매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그렇죠. 하면은 그래야지 정상적인 거래가 비판받을 여지는 되겠죠. 없겠죠. 예. 근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 보면은 상당히 급하게 돌아가고 또 나중에는 몇 년 후에는 원주시에서는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터미널 부지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될 상황이고 예, 예. 그 만들어서 운행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여기는 또 그 터미널 부지를 사용 안 하니까 용도가 변경이 될 테고 그럼 알겠습니다. 상업 부지로 바뀌는 거죠. 아니 아무튼 뭐 그건 뭐 차후의 일이고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니 고속버스를 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그 인구 40만의 도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주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예,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몇 달 전에 매각이 이루어지고요. 또 이제 7월 1일부로 이제 퇴거를 해야 되는 것이 예상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정말 다른 부지, 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어디인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을 정말 고민하고 좀 그 대책을 수립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원주시 차원에서는 이것을 몰랐다라고 하지만 매각 당시에는 그래도 몇 달의 기간 동안에 맞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임시 정류장을 만들었다가 또 나중에 이야기하죠. 경찰에서 이거 안 됩니다 하면서 이것도 현재 그 좀 불가능해졌고요.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요? 그래서 또 그 자체가 좀 비난받아야 될 상황이죠. 네. 예, 원주시에서도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은 원주시가 뭐 기존의 그 관리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네. 당장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 그 매수자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수자와 협상을 해서 새로운 터미널 부지를 조성할 때까지 기존 터미널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태를 합시다라는 협상을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런 협상을 첫 번째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 한 점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또 지금 임시적으로 어딘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뚜렷하게 지금 뭐 나온 바가 없습니다. 네네. 그 저희 그 기존 터미널의 뒤쪽에 이제
도로가 있는데 예. 그쪽에 이제 임시 정류장을 이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또 경찰 측에 뭐 이런 거 교통 영향 시설에 대한 이제 평가 또 이제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이 최근에 그 회의에서 이게 이제 승인이 이제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뭐 횡단보도를 새로 만드는 것이 이 기존의 횡단보도에 이제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게 예. 이제 힘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럼 당장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사전 점검도 없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저희 원주시 번영에 또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 참 원주시나 그 지금 터미널 사업자나 하는 일들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거 뭐 어떤 좀 시민 입장에서 좀 뚜렷한 답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저희도 지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바로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고요. 이게 동신운수가 이제 또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그 시외버스 터미널을 고속버스 터미널이 이제 함께 사용하자. 그래서 복합 터미널로 좀 사용하도록 이제 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또 동신운수 측에서 이제 거부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좀 이 내용 파악이 되셨습니까? 예, 저도 뭐 듣기에 예. 듣기에 어떤 그런 제안을 했지만 예. 또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주 입장에서는 뭐 갑작스러운 그런 제안에 대해서 그것이 또 마땅치 않았나 보죠. 네. 그래서 뭐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부했다고 해서 뭐 또 왜 거부하지? 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예, 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시외버스 터미널 자체 운영 자체도 뭐 이렇게 1층이나 2층 정도 보면은 빡빡하게 돌아가니까 네. 뭐 건물 자체에 뭐 공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터미널 부지하고 직접 간접적인 건 있지만 직접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런 내부적인 운영 사정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원죄의 또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되었거든요. 이 왕광수 시장이 지난 7월 1일에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만은 이걸 좀 어떻게 좀 해법을 모색하고 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인가. 하나의 뭐 첫 번째 또 시험대에 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이제 새로운 원주시장이 매수자랑 좀 협상을 좀 새롭게 좀 시작하고 네. 노력을 좀 더 하고 네. 그러면서 일단은 뭐 퇴거를 요청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좀 퇴거를 늦출 수도 있거든요. 네. 퇴거를 만약에 사업자가 안 하고 있다. 아, 지금 변호사님이시니까 또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2년을 기준으로 하고 뭐 1년을 하든 뭐 6개월을 하건 간에 그것은 계약은 계약일 뿐이고 2년 그 임차인이 원할 때 2년을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주택의 경우는 그런데 주택은 그렇죠. 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좀 이제 특수한 경우라서요. 네. 예, 특수한 경우라서 일반적인 어떤 그 상가 임대차나 이런 게 적용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예,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매각 시에 터미널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특례를 둬서 특약 사항을 둬서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기 뭐 한 최소한 뭐 5년 뭐 10년 정도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점이 아쉽고요. 당장 지금 뭐 7월부터 어디 가서 지금 타야 되는 이런 부분도 사실 그 터미널 현재의 운영 사업자가 네. 좀 시민들에 대한 배려만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좀 늦출 수도 있습니다. 네. 나가는 자체를 안 하게 되면 그걸 퇴거를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역시 법적인 절차를 예.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그 시간이 뭐 적어도 뭐 한 6개월, 1년 이상은 뭐 소요될 수 있겠죠. 그런데 임시 정지장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시나 또 현재 사업자나 7월 1일부로 퇴거를 한다는 전제하에 또 일을 진행했던 걸로 그래서 보여지고요. 더 좀 의문점이 많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사업자가 운영하는 터미널 그 운영 그 자리에서 나온다는 걸 너무나 쉽게 네. 너무나 간단히 시도 모든 걸 그렇고요. 결정해 버리는 거죠. 예, 정류장도 시에서 이제 다 승인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운영자도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고 예. 좀 더 시민들 입장에서 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매수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예. 이런 지금 상태가 벌어지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새롭게 좀 지켜봐야 되고 따져봐야 되고 좀 화가 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이번에 놀란 것이 그 터미널 옆에 이제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 계속해서 뭐 다른 그 회사의 이제 모델하우스들이 지어지고 부서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역시 터미널 부지였습니까?
그렇죠. 터미널 부지가 그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그 옆에 모델하우스 계속 짓고 부수고한데 뭐 그다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저기는 모델하우스 자리인가 보다 그랬었죠. 예. 그 뒤에 보면은 또 이제 그 주차장 일반 주차장으로 또 임대한 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전부 다가 터미널 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전체가 전체가 한 5,030평 정도 되는데 굉장히 넓군요. 실제로 터미널 부지로 사용한 부분은 예. 한 40% 정도밖에 그러네요. 안 되고요. 나머지는 뭐 그 모델하우스 뭐 임대해줘서 수익을 또 엄청 챙기고 또 저쪽에 알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은 저기 그 문제는 당장 그 최종적으로는 터미널을 옮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지금 원래는 그 지금 원주역이죠. 남원지 역세권 그쪽에도 그 전 원창무 시장 당시에 터미널을 이쪽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여의치 않아서 뭐 다른 또 사업자들이 그 예정시도 이제 매입을 했고요. 지금 옮길야 된다고 한다면 또 어떤 부지를 우리가 또 고민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진짜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예. 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철도와 버스가 네.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어떤 교통 시스템이 되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예. 이제 뭐 남원주역이나 이렇게 뭐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저희가 내일 원광수 시장이 또 이 자리에서 예. 좀 이제 취임하고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만은 이 이야기가 제일 좀 핵심이 될 것 같네요. 지금 제가 많이 뭐 새로운 시작이 진짜 첫 번째부터 아주 좀 머리 아픈 일을 내일 많이 질문 던져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